안녕하세요. 더 크루저 로맥입니다. 오늘은 12박 13일 동안의 유럽 코스탈 크루즈 여행의 네 번째 기항지인 카디스, 리스본 여행과 선내 키오스크에서 선상카드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난 코스타 퍼시피카호는 다음 기항지인 카디스를 향해 하루 동안의 항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내의 키오스크에서 선상카드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았습니다. 선상카드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모든 크루즈가 똑같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체크인 시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 선내의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에서 등록하는 방법, 세 번째,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액에 따라 미리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는 독촉 전화가 선실로 자주 오게 되고 예치금 부족 시 결제가 되지 않기도 하며 하선 전날 저녁에 사용액과 예치금을 결산해야 하는데 하선 전날은 현금 결제 승객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를 많이 이용해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코스타 크루즈에서는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한글로 쉽게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으니 승선 후 여유 있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언어를 선택하고 선상카드를 화면 아래의 홈에 그림 방향으로 긁어줍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되는데 IC칩 신용카드는 아래의 칩 리더기에 꽂으면 됩니다. 화면처럼 같은 방을 쓰는 동양의 결제도 한 카드로 등록이 가능하고 따로 등록해도 됩니다. 다른 선실까지 한 카드로 등록이 가능하니 가족 여행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키오스크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는 화면과 같습니다. 낮에는 수영과 게임에 참여하며 휴식을 했고 저녁에는 코스타 크루즈 70주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공연을 보고 선장과 사진도 찍고 70주년 특별 메뉴가 나온 저녁 식사와 샴페인을 즐긴 후 실내 수영장과 이벤트장에 있는 덱으로 가 70주년 파티를 즐겼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네요. 다음날 스페인 남부의 카디스에 도착했습니다. 카디스는 지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대서양에 위치한 도시로 크루즈 터미널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도 여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호보노프 버스로 편하게 둘러봐도 좋고 선사 기항지 투어를 이용해 지브롤터 여행을 다녀와도 좋고 기차나 기항지 투어를 이용해 세비야 여행을 다녀와도 좋습니다. 또한 기차로 40분 정도의 거리에 와인과 플라멩고로 유명한 헤레즈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6년 여행 때 지브롤터를 다녀와 이번엔 화이트 빌리지인 베헤르와 코니를 다녀오는 기항지 투어를 선택했고 동행인 K군은 저희 추천으로 지브롤터 기항지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출국 전 코스타 크루즈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화이트 빌리지 투어를 신청했는데 정원이 미달되어 하는 수 없이 이탈리아어 투어에 참여했는데 다행히 가이드가 영어도 할 줄 알아 설명을 들으며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나 MSC 등 유럽 국적의 선사는 이렇게 영어 투어를 신청해도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승선하지 않아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가이드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유럽 크루즈의 경우 코스타, MSC, 아이다 등의 다양한 유럽 선사 및 로얄 캐리비안, P&O, NCL 등의 미국, 영국 국적 선사들이 운영되고 있어 보다 편한 언어를 쓰는 선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럽 선사를 선택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선내에서는 영어가 통용되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다양한 선사의 크루즈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카디스 구시가를 한 바퀴 돌고 40분 정도 걸려 베헤르에 도착했습니다. 베헤르는 가이드북에도 소개되지 않았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가보니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아랍 문화와 하얗게 도색된 건물들이 조화롭게 구성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아름다운 해변의 마을 코닐입니다. 코닐에서는 가이드의 설명 없이 자유여행 시간이 주어졌는데 천천히 걸으며 산토리니와는 다른 흰색 건물의 매력에 푹 빠져 여기저기 다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카디스로 돌아와 시간이 남아 도보로 9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기항 시간 동안 지브롤터에 다녀와 카디스는 크루즈에서 바라본 것이 전부라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제노베스 공원, 팔라 극장, 카디스의 랜드마크인 산타크루즈 성당 등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지브롤터를 다녀온 케이군은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브롤터는 육안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바라볼 수 있는 영국형 도시입니다. 스페인과 영국의 국경을 통과하면 공항 활주로가 있는데 여기를 걸어서 횡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장난 가득한 원숭이들, 아찔한 바위산과 영국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도시입니다. 다음 날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리스본 역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하는 곳인데 크루즈를 타고 대서양에서 타고스 강을 따라 리스본 크루즈 터미널로 가는 길은 제가 크루즈를 타고 방문한 100개도 넘는 기항지 중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되네요. 크루즈에서 바라본 리스본의 모습은 영상 후반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본 크루즈 터미널은 총 4군데가 있는데 코스타 크루즈는 가장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알파마 지구 앞에 정박합니다. 리스본은 언덕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호보노프 버스나 트램,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적절히 이용해 여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2016년에 신트라와 카스카이스, 로카곳을 다녀오는 선사의 지프 투어를 다녀왔고 이번엔 대중교통을 이용해 리스본 시내 투어를 했습니다. K군은 2년 전 제가 다녀왔던 코스를 다녀왔고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발견기념비와 벨렘탑이 있는 벨렘 지구였습니다. 크루즈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벨렘 지구를 보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향한 곳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루이스 피구를 배출한 명문 구단인 스포르팅 리스본의 홈구장 호세 알바라데 스타디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암구장처럼 할인점과 영화관 등이 있는 초록색이 인상적인 경기장이었습니다. 호세 알바라데 스타디움을 보고 리스본의 국회의사당부터 중심지인 코메르시우 광장까지 천천히 걸으며 여행을 했습니다.
코메르시우 광장에서 기항지 투어를 마친 K군을 만나 식사를 하고 트램을 타고 알파마지구를 보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왔습니다. K군이 다녀온 카스카이스, 로카고, 신트라는 2년 전에 제가 방문했던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코스타 퍼시피카호는 아름다운 리스본을 떠나 스페인의 비고로 향합니다. 로맥의 유럽 코스탈 크루즈는 스페인의 비고와 프랑스의 르아브르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